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봉 대표입니다. 자, 오늘 8월 18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가 장중 2% 넘게 하락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2.11%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요. 양시장 모두 1에서 2%의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약세라기보다는 저는 기준이 이제 1.5라는 숫자인데 1.5면 그냥 하락이라기보다는 급락에 가깝다. 그리고 2.5를 넘어가면 이제 폭락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양시장 모두 급락세를 보인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악재가 있는가라고 언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관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엄포가 또 한번 불거졌죠. 이번에 푸틴과 러시아 이제 정상인 푸틴과의 알래스카에서의 회담, 요거 딱 직전에 비행기 타고 이제 가기 직전에 반도체 관세 300% 생각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가격을 받아들여서 미증시도 이제 혼조세를 보였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된 상품 400여 개의 이제 파생 상품까지 관세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계속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같은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전력기 기주들도 오늘 다 같이 하락. 자, 어쨌든 수급 동향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나 기관이 일단 매수에 나서긴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수 강화해 주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5,400억 원 매물 폭탄을 던졌고,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쌍끌이 매도가 나왔다는 점이 좀 더 낙폭을 키우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기관이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를 해주던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도로 나왔죠. 개인이 일단 계속해서 오늘 받아줬는데 과연 이게 내일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개인들 오늘 매수세가 내일 좀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봉이에요. 8월 1일에 그 세제 개편안과 미국에서의 트럼프발 악재들이 쏟아졌던 이날보다는 좀 덜 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세제 개편안 때문이었고요. 내일까지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사실 요 8월 1일의 하락을 거의 동조화하는 건데, 사실 지금 세제 개편안도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도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자, 내일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젤렌스키와 유럽 정상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악관에서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또 지금 시간에 애프터마켓에서 SI 스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미온적인 태도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고, 오히려 트럼프는 지금 푸틴의 손을 잡은 느낌이잖아요. 어찌됐든 종전으로 가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이 완성되는 순간 재건 사업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종전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좀 씁쓸한 상황으로 종전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누가 옳고 그른지도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가적으로만 봤을 때 일단 종전이라는 두 글자가 찍히면 큰 시장에 파급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자, 그리고 SNS 신규 상장 요거 써놓은 거는 그만큼 경제 일정이 없다는 얘기인데, SN시스의 이 신규 상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지금 가장 현재 그 시장에서 핫한 것, 오늘 제가 썸네일에도 보여드렸지만 조선 기자재가 순환 랠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SN시스가 조선 기자재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상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조선주들에게도
한 번에 더 모멘텀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역시 조선기자재는 관심주이면서도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K 컨텐츠와 OLED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이고요. 자, 정말 뜻하지 않은 관세 리스크입니다. 입이 바짝바짝 타는군요. 네. 양시장 뭐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지수는 2% 이상 하락을 했죠. 트럼프발 관세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서 우리 시장은 바로 타격을 받죠. 반도체와 바이오. 근데 반도체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엄포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에 300% 관세를 때리면 지금 안 그래도 생산량이 지금 현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아무리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납품을 맞춰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엔비디아의 반도체 관세는 큰 타격이 아닐까요? 그러면 자국 기업의 그것도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의 또 다우지수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인데 얘를 꺾으면 지수가 하락할 텐데요. 이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 300%는 일종의 엄포고 좀 더 미국에 투자를 하라라는 그런 의미겠죠.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북미 지역에 이제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된다면 관세는 무관세가 될 거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그리고 애플과도 대규모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지금 관세가 발효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금은 납품 안 하고 있으니까 납품하는 그 순간부터는 관세가 붙을 텐데, 그럼 애플과 테슬라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협상의 여지가 있을 거고, 그래서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곤 있지만 오히려 지금 시장에 반영되는 이 관세 300%가 저는 이게 가격에 반영돼서 내려간다면 매수의 포인트,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번지고 있는데 당연한 거죠. 사실 7월 CPI 무난하게 넘어갔다라는 평가지만 시장 예상치가 워낙에 높았을 뿐이에요. 역시 상승한 건 맞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지금 크게 웃돌았다라고 하는데 0.9% 상승. 이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죠. 왜냐하면 도매 물가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도매 물가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당연히 따라서 오르니까요. 선행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소비자들의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대가 됐는데, 시장을 짓누르던 이슈들이죠. 관세 그리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렇게 올라가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수가 없어요. 금리 인하하는 순간 인플레이션이 더 폭발할 텐데, 이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부각되면서 우리 지수는 이 박스피 흐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국내 세제 개편안 관련 정부의 입장도 불확실성이 하나고요.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 상승할 이유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신고가를 내는 거죠. 지금 코스피 지수의 위치를 보면 완전한 지금 신고가 자리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요 3,288포인트를 넘어서면, 자꾸 이걸 누르지, 여기 저 멀리 있는 3,300포인트까지 이제 코앞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발을 디뎌 본 적 없는 새로운 영역대로 코스피 지수가 가는 건데, 거길로 가려면, 정말 새로운 영역까지 가려면 거기까지 가는 데 따른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이 크게 발전을 한다든가, 뭐 어떤 기업이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한다든가. 근데 이게 어떤 기업이라는 건 시총 상위주들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조선주는 끌어줄 만큼 끌어줬고, 반도체는 지금 관세 300% 얘기 나오고 있고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제 개편안으로 해서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이렇게 되면 상승할 모멘텀이 없죠. 다행인 점은 지금 우리 지수가 많이 끌어올라온 뒤에 이 고점 영역에서 이런 악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악재들이 나와서 하락을 하긴 했지만 3,000포인트 선을 이제 재이탈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서 바닥을 좀 잘 다져주면요, 지금 말씀드린 악재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 불확실성이라는 건데, 불확실성이라는 건 의심이죠. 근데 이 의심을 확신으로 돌려주면
시장은 열광하고 환호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신고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관세 300% 얘기했는데 없던 일로 한다든가 이런 식이 되면은 시장 환호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가겠죠. 그러면 시장은 신고가가 나옵니다. 명분은 확실해지죠. 관세 우려를 없애고 이제 성장만이 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트럼프의 주특기죠. 트럼프의 주특기 중 하나가 악재를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것. 그래서 악재 생성 후에 지수 하락 나오고요. 악재를 소멸을 이제 직접 하죠, 자기가. 뭐 관세 없던 걸로 해 하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수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는 일종의 쇼맨십이자 정말 트럼프다운 증시를 주무르는, 그러면서 상승시키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물론 어떤 방향이 나올지 모르죠. 크게 급락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지금 7월 한 10일 정도부터 시작된 이 장기 박스권이 한 달을 넘어가고 있어요. 한 달을 넘게 같은 지수 영역대에서 계속 다지는 것은 일종의 땅을 다지는 것 같아요. 계속 다질수록 땅은 단단해지죠. 지수 영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다져주면, 그리고 다져주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다시 3,0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강인한 증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 이상으로 이하로 다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상승 무드를, 랠리를 탈 수 있는,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계속해서 장기 상승하고 하락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저점 만들면 그 저점을 다시 깨지 않아요. 다시 깨지 않다가 역금융 장세가 왔을 때, 왜 이렇게 복잡하니 여기? 역금융 장세가 왔을 때 여기서 한번 여기에 있는 저점을 이탈하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또 역대급의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지수 영역들 한번 돌파하면, 지금 여기 10,0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한 번도 10,000포인트를 간 적 없고요. 15,00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는 여기서 역금융 장세 때 최저점으로 한번 이탈한 다음에 20,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지수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증시가 하는 겁니다.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악재가 소멸되면서 주는 모멘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모멘텀으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면서 조정치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 흐름을 주시를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몰라요.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대응을 잘못하면 거꾸로 대응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소액 투자, 그리고 신중함이라는 것은 소액 투자로 비중을 관리한 다음에 상승하면 요 정도의 수익으로 만족하면서 반복 매매 가는 거고, 하락 시에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확실히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시장은 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그런 전략 과정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사실 종목들은 지금 별로 볼 게 없어요. 관세 인플레 뭐 요것 때문에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전력 설비 관련주까지 좀 하락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였냐면, 지금 시장이 불확실성이 팽배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올려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코스닥이 800 이하로만 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 이제 마감 가격이 798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빨리 회복을 해줘야 되겠죠. 오늘 종목들 특징을 보면은 그야말로 주도주가 없어요. 반도체, 뭐 바이오, 이게 다 지금 관세 우려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도 섹터가 없는 건 아니죠. 주도 섹터가 있긴 했어. 시장을 방어해준 뭐였냐면 바로 조선입니다. 근데 이 조선주들은 관세에서 지금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세가 시장을 짓누르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데 다 개별 이슈죠. 자, 탑코미디어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탑코미디어가 오늘 상승한 이유가 2분기 대규모 흑자예요. 근데 이거 지난주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가 나왔어요? 네이버 웹툰이 디즈니와의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서, 협업을 맺으면서 탑코미디어를 비롯해서 미스터블루, 키다리 스튜디오 미르까지
이 K 컨텐츠 관련주들이 모두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이 탑코미디어의 탑툰 합병을 하면서 실적 개선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18억 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들은 IP 컨텐츠이기 때문에 생산하는데 당연히 인력, 정신력은 들지만 어떠한 재화를 구매해서 재가공해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고 사람이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작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제조 단가? 애초에 원가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 원가는 다 인건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흑자 전환에 18억 정도 했다라고 해도 상당히 이제 대단한 거고, 영업이익 이 정도, 당기순이익도 15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 쪽으로 거의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수익성 높은 사업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특성.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조 원가가 들어가질 않아요. 뭐 종이를 생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높은 사업 구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탑코미디어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비단 탑코미디어만이 아니에요. 미스터블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흐름 좋았죠.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Y랩이 주가가 좀 약한데요. Y랩도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이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장에서 좀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탑코미디어가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쿠콘입니다. 쿠콘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얘네가 지역화폐 관련주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 쿠폰 같은 경우가 여기 나와 있는 대화하고 보고 있었는데, 쿠폰의 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업 85억에 페이먼트 사업 82억, 데이터 사업이 절반, 결제 사업이 절반이네요. 결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얘네 비즈니스 모델인데,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이제 같이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글씨가 너무 작죠. 그래서 보면은 쿠폰도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했습니다. 전분기에 더 높았다라는 거, 2분기에 더 높았다는 것. 이게 2분기 실적이죠. 1분기보다 2분기가 좀 더 낮아졌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3분기 실적은 더 훌륭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매출 167억 3천만 원 2분기에, 그리고 영업이익 46억. 굉장한 영업이익이에요. 전분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증가군요. 내가 뭘 본 거지 아까? 각각 감소 증가 따로따로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쿠폰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를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반기에 매출이 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역시나 좀 늘어났어요. 수익성이 좀 올라갔다라는 얘기인데, 위에 써 있군요.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낸다. 아무래도 지금 지역화폐에 관련된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축소됐다라는 것은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기보다는 매출을 발생시킨 게 아니고, 뭐 이를테면 현대차랑 비슷한 거죠. 고부가 가치 차량을 많이 팔아서 매출은 늘었는데 판매 대수가 감소했잖아요. 약간 비슷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뭐 판관비라든지 이 재무제표를 싹 뜯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임팩트로 와닿는 건 지금 영업이익이 90억 상반기에 15% 가까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일회성 프로젝트를 지향하고 수수료 매출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 구조. 지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매출 성장이 영업이익으로 계산됐다. 야, 매출이 감소했잖아. 근데 이제 수익성 높은 매출은 성장했다라고 얘네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했던 매출을 없앤 거고, 그냥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매출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비즈니스 모델을 잡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야 되겠고, 중요한 거는 왜 쿠폰의 실적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얘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투온 주가가 이제 시원하게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미투온뿐만 아니라
다날 같은 경우가 원래 더 세게 올라가야 되는데 좀 느리죠. 더즌 그리고 카카오페이 등등이 이제 일본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승인했다. 올 가을에 발행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예전에도 진짜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 법이 완전히 통과되면서 합법이 됐잖아요. 이게 원하는 것은 달러 패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건데 달러 패권이 강해지면 다행히 상대국 통화는 낮아져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우리나라로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좋겠어? 안 좋죠. 그럼 이걸 방어하려면 우리도 원화 가치를 상승시켜야 돼. 어떻게? 원화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야. 어떻게? 미국이랑 똑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라. 대신에 원화 기반 원화를 뭐 예금으로 갖고 있든지 아니면 국채를 입찰해서 사 가든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질 테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 스테이블 코인을 승인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도 이제 곧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일본도 시작했으니까. 일본이 시작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바꿔 얘기하면 엔화 가치가 올라갈 때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상대국들이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원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이건 뭐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모자람이 없는 부분인데 케이프 같은 경우가 오늘도 급등을 보였어요. 케이프의 급등, 조선 기자재잖아요. 오늘 사실 저기 태양광 관련주가 오전에 강세였는데 다 사라지고 지금 케이프 역시 실적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전년비 220%의 실적이에요. 영업이익이. 이건 뭐 완전히 지난해까지 힘들었다가 올해 대박 쳤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참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실적, 호실적. 케이프 투자증권의 실적 개선. 너네였니? 증권사 수익이었어? 근데 지금 조선 기자재 쪽의 실적들이 독보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케이프 관련해서도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고 STX 엔진 이거 역시 호실적이죠. 지난주에 나온 뉴스예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방산 수출 그리고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STX 엔진도 오늘 역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연속적으로 나온 거예요. 탑툰과 탑코미디와 마찬가지로. 근데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를 좀 만들어 놓긴 했었거든요. 근데 조선 기자재가 다 이 위치에 있었어요. 오늘 또 하나 오른 게 뭐예요? 1승이잖아요. 1승 역시 똑같은 위치였잖아요. 오늘 슈팅이 나왔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필살기 방송에서 수익파이터 코너에서 1승을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4,800원 매수가 잡으시면서 그냥 가시면 된다. 1차 목표가 도달했죠. 5,300원. 6,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흐름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도 일부 종목만 간다는 건 이렇게 실적 얘기가 나온다거나 뭐 앞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얘기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 주는 게 기업이 하는 거죠. 자신들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고 한라 IMS까지도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좋은 상승 흐름이에요. 최근에 추세가 좋았어요. 이 한라 IMS는 1승과 비슷한데 지금 이 국제회사기구의 이 환경 규제 지금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그랬죠. 탄소 집약도 지수 이런 부분인데 1승도 역시 이제 배기가스에서 황산화물을 제거해주는 그런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 부분 스크러버입니다. 그게 이제 스크러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이 어떻게 보면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은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결과물들은 이미 만들어졌고 주가에 반영만 되면 돼요. 지금 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스크러버라고 해서 국제회사기구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 대응 장비예요. 배기가스에서 황산화물을 제거해 주는 거. 이게 필수적으로 달려야 되는데
역시 한라 IMS 역시 이 스크러버 기술 경쟁에서 우위 1승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 조선주들에서 조선 기자재 쪽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SY 스틸텍이 주가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내일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얼른 평화적인 협상안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뭐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승한 종목은 분명히 있고요. 흐름을 만드는 종목들은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오늘 하루 어려웠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고, 지금은 고가권에서 땅을 다지는 이제 박스권 장세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처럼 힘든 시장 뭐 고생하셨지만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잘 심리적으로 잘 넘기시면서 준비 과정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수익 실현을 했으면 뭐 이번 주 하락 구간에서 매수하면서 또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자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원활한 순환매, 지난주 수익 실현, 이번 주 하락에서의 매수, 이러한 원활한 과정에 제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너무나도 수고들 하셨고요.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장도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김원영 대표였습니다.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